자, 10월 10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객체를 살펴봤었죠. 이 녀석의 역할은 이제 물음표로 변수 치환할 부분을 준비해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변수 값을 치환해 주면서 그 SQL 인젝션 공격,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공격에 대한 방어 코드를 자동으로 넣어준다.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자, 오늘 소개할 거는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통칭 이제 SQL 매퍼라고 불러요. 사실 이 매퍼를 보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 이제 DAO라고 하는 개발 패턴을 먼저 봐야 얘가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느낄 텐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이제 결론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시간이란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대충 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제 개념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능을 표현하는 DB 테이블이 있다고요. 그럼 이 DB 테이블의 테이블 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포조 클래스로 정의를 해요. 빈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때는 DB 테이블의 컬럼이 멤버 변수가 되면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롬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미리 경험을 했죠. 보통 이제 테이블 하나당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들면 평균적으로 한 10개 남짓되는 테이블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웹사이트 하나당. 그럼 일단 이 클래스가 한 10개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제 DB 테이블이 준비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더 추가가 되거나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CRUD잖아요. 얘는 insert, select, update, delete라고 하는 4개의 기능을 수행하죠. select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요. 목록형하고 상세형. 총 5개가 돼요. 자, 테이블 하나에 대해서 CRUD를 수행할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합니다. 만약에 여기 테이블이 뭐 북이다 라고 하면은 북 DAO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인터페이스야. 인터페이스면은 상속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받는 클래스 북 DAO IMPL이라고 또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메서드를 제정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해 놓은 메서드들이 요 기능들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IMPL 클래스에서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면 거기서 이제 실제 SQL문을
메서드 하나하나 딱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 SQL문들을 수행하는 게 각자 메서드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모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JSP로 가면은 이제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호출하면은 DB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작업량이 진짜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메인 클래스 하나당 작업했었잖아요. 그 코드 적지 않았잖아. 물론 복사 붙여넣기, 나중에는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고 좀 익숙해지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메인 클래스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이 테이블 한 개당 5개. 이게 평균적으로 테이블 한 10개 남짓 들어가니까 총 50개가 되는 거죠. 조금 욕심부려서 테이블 한 15개 정도 준비됐다라고 하면은 75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저번에 메인 클래스 하나 할 때 작업 시간 어느 정도 걸렸었어요? 맥시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 1시간? 1시간이라고 합시다. SQL문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1시간이라고 잡았을 때 이거는 SQL문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다 짠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은 75개 테이블에 대해서 팀원 5명이라고 치면은 한 명당 25시간. 하루 바짝 하면 한 이틀 바짝 하면 끝나겠네. SQL문은 직접 여러분들이 짜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나마 포조 클래스 만드는 거는 롱보기 좀 해줘. 그래도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메인 클래스 하나의 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했었던 메인 클래스 하나의 양을 파일 하나에다가 5개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SQL문 처리하면서 안 했던 게 셀렉트문에서 페이지 번호 구현하는 거 아직 안 했어요. 그거 방정식 7개 튀어나와요.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지. 왜냐면 이 SQL문들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니까. SQL문 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메인 클래스 소스까지 매번 들고 다니는 거는 노가다니까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마이바티스예요. 구조가 좀 복잡해요. 이제부터 라이브러리 구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일단은 세팅을 하고 나면 config.xml이라는 파일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 정도. 두 번째가 여기서 매퍼라고 하는 종류의 파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매퍼 안에 SQL문들을 넣어놔요. 매퍼의 경로를 설정을 해요. 그럼 이제 이 파일에 매퍼 경로가 지정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디파트먼트 매퍼 .xml 이런 파일이 들어가요. 파일 형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이따 PDF 안에 배포가 되어 있어요. 이 파일 안에 SQL문들만 들어있어요. 자바 코드가 아니고 SQL문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 라는 클래스를 짭니다. 이 클래스는 코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마이바티스 사이트의 소스 전체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저도 그냥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만 설명해주고 있다가 제가 코드를 전부를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나도 공식 사이트에서 갖고 온 코드인데 이거 따라치라고 하는 건 나도 양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지. 이 자바 파일이 config.xml을 읽어드리고요. 여기서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SQL 세션 객체가 접속 정보도 갖고 있고 SQL문을 정의해 놓은 XML 파일도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그 DAO 패턴에 대한 그 자바 클래스 생성 과정을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요.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PDF 파일은 제가 미리 배포를 해드렸는데 자바 코드는 준비한 게 지금 실습 진행하면서 좀 바뀔 것 같아서 일단 리뷰 그 시험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한 번에 배포할게요. 자, 일단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있고요. 오픈합시다. 자, 테스트는 지웠습니다. 자, build.grade 안에서 일단 그동안 사용했었던 라이브러리 정보 똑같이 복사해서 갖고 왔고요. 이미 지난주에 다 동작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한번 썼었던 라이브러리 정보들은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바 버전 17로 바꾸고 kr.sem. 자, 메인 클래스 이름도 세팅을 해줬고요. 자, 일단은 메이븐 저장소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정보를 build.grade를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사용하려는 게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니까 메이븐 레파지토리 가서 마이바티스 검색을 할게요. 아이고, 마이바티스가 여기가 아니구나. 메이븐 레파지토리. 자, 여기 마이바티스라고 있죠. 자, 3.5.1 최신이네요. 이거 그레이드 정보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마이바티스를 관리할 패키지, 이건 프로젝트 패키지니까 뭐 여기서는 예시로 이제 마이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프로젝트 이름으로 패키지를 생각하면 돼요. 마이바티스 EX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패키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했었던 헬퍼들 가져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뭐 사실 여기까지는 뭐 자르고 뭐고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 각자 세팅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접속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경로는 뭐 어디가 되건 상관없는데, 이제 소스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 어딘가에다가 이제 config.x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은 다 자바 소스가 들어가 있는 용도의 파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루트에다가 바로 넣을 거예요. 사실상 뭐 경로는 어디가 되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자바 소스가 아닌 파일을 넣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얘가 뭐 에러 나면서 막 그래요. 정신 못 차리기 시작을 해 얘가. 이걸로 리소시즈 폴더에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경로는 이따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 파일에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제가 파일을 통째로 올려놨어요. 이것도 마이바티 사이트 보면은 정의가 돼 있는 거라서 통째로 다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네, 저도 복사했고 여기다가 전체를 이렇게 투척을 할게요. 보면은 우리가 자바 코딩 하면서 한 번쯤은 다 명시했었던 정보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포트 번호, DB 이름,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MySQL 드라이버 이름, 그리고 접속 문자열. 똑같이 만들었었죠? 근데 특이사항이 여기야. HTML에서 띄어쓰기를 의미하는 특수문자가 뭐였죠? and mbsp였어요. 그 다음에 and 기호를 의미하는 특수문자는 and amp예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 같은 경우 여는 괄호는 and lt, 닫는 괄호는 and gt. 근데 HTML에서는 뭐 띄어쓰기를 여러 개 한꺼번에 동시에 할 상황이 아닌 이상 얘네들 그냥 이렇게 타이핑에 또 잘 보여주거든요. 웹브라우저가 겁나 착해서 그래. HTML이 나오기 이전에 HTML 구조를
좀 더 일찍 사용하고 있던 게 XML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XML은 HTML 할아버지 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이냐면은 HTML은 써야 되는 태그가 정해져 있죠. XML은 태그가 개발자가 그냥 지가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열고 닫는다는 규칙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XML은 태그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제약이 세요.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거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냥 다 에러 뱉고 아무것도 작동 안 해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엔드 기호 넣는 거 HTML 특수 문자로 넣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달러 괄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이거죠. 여기 달러 호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갖다 쓰겠다, 그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랑 표기하는 거 똑같죠. 달러 포트 넘버는 요 값, 즉 여기 있는 요 값을 여기다 갖다 넣겠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QL문을 정의한 래퍼 XML 파일의 경로를 여기서 잡아줘요. 여기서도 kr. 슬래시 쌤 밑에 래퍼 밑에 디파트먼트 래퍼 이렇게 갈게요. 근데 이 XML 파일도 리소스 폴더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은 뭐 그냥 가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무슨 mapper.x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이 XML 파일의 형식은 이래요. 일단 XML 같은 경우는 맨 윗줄에 무조건 XML이라고 하는 그 표현식이 들어가고요. HTML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필요한 표현식. 옛날은 HTML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HTML에서는 느낌표 독타입은 HTML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짧게 줄어버렸죠. 자, 네임스페이스, 이 파일의 내용을 대표하는 이름을 적어요. 통상적으로 파일 이름 똑같이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표현하는 자바 빈즈 클래스를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일단은 모델 패키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모델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를 그대로 본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줄 필요 없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멤버 변수를 보통은 테이블 필드 이름이랑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줬죠? 자, 테이블이랑 똑같이 만듭시다. 근데 이제 표기법 같은 거는 좀 써야겠지. dpt에만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롬보 걸면은 이제 게터 세터가 들어갔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테이블 필드 이름과 다름에 주의를 해요. 일부러 하나는 다르게 해놨어. 자, 이렇게 빈즈를 준비하고 나면 패키지를 하나 또 만들어요. 자, 매퍼스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이 매퍼를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XML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자바 코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는 그냥 XML 파일이 난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디파트먼트 mapper.xml이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테이블 구조를 담당하는 애고요. 이 매퍼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모든 SQL문을 갖는 파일이에요. 그럼 일단 맨 윗줄에다가 선언문 넣고 그 다음에 매퍼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정해주고 이름은 보통 파일 이름이랑 맞춰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 PDF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처음에 빈즈 클래스의 객체 이름하고요.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 타입에 들어가는 게 빈즈 클래스의 위치야. kr. 쌤. 모델스 밑에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디파트먼트라는 이름의 객체로 만들겠다. 이게 의미가 여기부터 요만큼까지는 임포트 구문이고요. 얘는 클래스 선언, 얘는 객체 이름. 그럼 얘가 알아서 자바 객체 만들어서 이런 객체를 들고 다녀요. 여기에 빈즈의 멤버 변수랑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을 매칭시킵니다. 아까 제가 DPT 해놓고 이름이 좀 다르다라는 거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 일부러 빼놓은 게 멤버 변수 이름이 이 프로퍼티예요. 자, 프로퍼티는 빈즈의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컬럼은 실제 테이블의 컬럼 이름. 이렇게 짝지어서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 마이바티스는 여기에 연결된 클래스가 게터 세터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작동해요. 그러니까 얘가 게터 세터가 없으면은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QL문 유형별로 태그가 들어가요. 자, 이게 인설트문에 대한 구문 형식이에요. 메서드 이름에 해당하는 식별자를 걸어줘요. 아이디에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자바 메서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인 클래스 만들었던 거에 대비를 해보면 SQL문 정의하고 뭐 어찌됐건 SQL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의 코드는 계속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마이바티스는 그냥 요거만 짜면 돼요. 그럼 요 밑부분 처리는 지가 자동으로 해줘요.
요게 이제 데이터 저장을 위한 기능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메서드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이 메서드 이름을요 그냥 수행하는 SQL 이름으로 넣어요. 얘는 인서트 저장할 거니까 인서트.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add department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매퍼 새로 만들 때마다 여기 이름 다 고쳐줘야 되거든. 메서드 이름에 테이블 이름을 같이 명시하는 순간 파일이 추가될 때마다 이름 다 바꿔줘야 되거든. 그거 귀찮아서 그냥 insert, delete, update 이름 그렇게 똑같이 맞추고요. select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야. 단일 행조에 얘는 select item이라고 하고요. 왜냐면 여기도 select이고 밑에도 select이면 안 되니까 얘는 select list라고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elect 같은 경우는 조회 결과가 리턴 되잖아요. 이때 리턴 될 빈즈 이름 result map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리턴 될 빈즈 이름을 명시하는데 이게 어느 빈즈냐? 태그 이름이 result map이죠. 아까 맨 위에 그 객체를 만들어놨어. 이게 객체 만든 거야. 얘가 이름이 result map이에요. 그러니까 요 id 값을 적어주는 거야. 요 id 값. 여기 id 값 적을 때 요 이름 첫 글자 대문자로 써갖고 오타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게 클래스 이름이고 객체 이름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를 내가 첫 글자로 대문자로 쓰면 뭐 하는 거냐면은 디팔트먼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 이름도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이 온 거야. 먼트는 new 또 디팔트먼트. 클래스 이름이랑 객체 이름을 똑같이 적는 거예요. 여기가 클래스 이름이고 여기가 객체 이름이니까. 이거 대문자 쓰는 사람 되게 많아. 자, 얘가 객체예요. 그리고 여기 리절트 맵을 명시할 때는 객체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D자 대문자로 적어. 클래스 이름을 줘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대소문자 오타나는 거 진짜 많고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마이바티스부터는 이거 자바 소스가 아니죠. 어디가 틀렸는지 자바가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아줘요. 이제부터 오타나면은 진짜 대환장 파티를 경험할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대환장 파티야. 주변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오타 잡으세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여기 거예요. 아마. 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저장할 값, 수정할 때 쓸 정보, 삭제할 때 사용할 프라이머리 키값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파라미터는 모든 파라미터는 무조건 빈즈 객체 하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해야 될 정보가 여러 개가 있다면 빈즈 객체에 담아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빈즈를 DTO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여기서는 파라미터에 대한 빈즈 클래스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객체 이름을 적는 게 아니야. 여기는 클래스 타입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설트문 같은 경우는 use generated key 자동 증가 일련 번호 리턴 값 여부 true. 그리고 key property 프라이머리 키의 컬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인설트하고 프라이머리 키값 리턴해요. 딜리트 업데이트는 뭐 특별한 사항 없고요. 셀렉트도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이게 접목이 되면 이제 디파트먼트에 대한 SQL 문제를 정리합시다.
자, 이 안에서 이렇게 SQL문을 적는 거예요. 기본 세팅들 담아놓고. 그리고 얘가 내부적으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랑 연결이 돼요. 근데 물음표가 아니라 샵 하고서 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빈지의 멤버 변수 이름을 적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멤버 변수가 여기에 치환이 되는 거죠. 빈즈 객체의 멤버 변수 이름을 적으면 그 멤버 변수의 겟터를 통해서 여기 값을 치환을 해요. 여기도 DEPTNO 걸고요. 근데 아까 DEPTNO가 필드 이름 다른 거 조심하라 그랬죠? 멤버 변수 이름이에요. 업데이트절도 적어줍니다. 단일행 조회. 보통 상세 조회는 웨얼절을 프라이머리 키로 걸어요. 다중행 조회는 그냥 전체 목록 다 조회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웨얼절에 싹 다 프라이머리 키만 걸려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웨얼절은 전부 프라이머리 키로만 걸 거예요. 이 매퍼라고 하는 XML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기계적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라는 자바 코드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요게 이제 아까 말했었던 그 마이바티스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인데, 자, 얘도 이제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만들게요. 바로 코드 완성이 되잖아. 이게 유명한 코드다 보니까. 자, SQL 세션 팩토리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얘가 이제 이 코드의 주인공이야. 근데 이 SQL 세션 팩토리가 세션이라는 게 접속 단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인데, 얘한테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config.xml 파일을 걸어줘야 돼요. 자, 스테이틱 블록은, 스테이틱은 객체가 만든 것 말고 무조건 존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바 코드를 스테이틱 블록에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이 객체를 안 만들어도 여기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여기서 지금 XML 파일을 가져오라는 거죠. resource.get resource as reader라는 메서드로 kr 밑에 호셈 밑에 config.xml이라는 걸 가져와라. kr 밑에 호셈 밑에 config.xml을 가져와라.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걸 리소스 폴더에다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 리소스 폴더가 스프링에서는 여길 쓰는데 이걸 여기서 쓸 수도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SQL 세션 팩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선언했으니까 당연히 없겠지. 이거 없으면 new SQL 세션 팩토리 builder.build라고 하면서 이 XML 파일을 갖고 있는 리더라는 객체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얘가 여기에 있는 정보대로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get SQL session이라는 메서드를 만들면은 얘를 통해서 DB 접속이 된 상태에서 객체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DB 헬퍼 같은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뭐 원리에 대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냥 마이바티스 만든 놈들이 지네 사이트에 이렇게 쓰세요라고 적어놔갖고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여기 설정 파일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 나 그냥 이거 갖다 쓴 거야. 그리고 SQL 세션 팩토리 같은 코드도 이런 식으로 다 그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갖다 쓴 것 뿐이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환경 설정 XML 파일, 아까 그 파일 있었죠? 코드 다 공개돼 있어요. 매퍼 파일의 코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값들이 다 오픈이 돼 있고, 여기 밑에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필요 없는 거는 가지치기 하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싶은 것들만 갖고 온 거예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앱 01.자바에서 마이바티스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과정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때 필요한 패키지들.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랑 이제 SQL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설트를 수행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값들은 이 빈즈 클래스를 통해서 해요. 여기서 모델 수라고 만들었거든요. 모델이라고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생성자를 만들면 모든 멤버 변수를 다 넣어줘야 되죠, 생성자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 DPT에는 우린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자동으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값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설트 할 때는. 그래서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한 데이터만 섹터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객체 만들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세팅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건데,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봅시다. 자, 아까 매퍼의 이름이 디파트먼트 매퍼였고요. 저장 기능에 정의한 이름이 인설트였어요. 잘 기억해요. 요 이름과 요 이름이에요. 얘가 클래스 이름이고 얘가 메서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SQL 세션 인설트니까 인설트, 디파트먼트 매퍼 안에 있는 인설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빈즈 객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보면은 인설트라면 프라이머리 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또 뽑아내기 위해서 막 이런 처리가 들어갔었다고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 이 안에서 데이터를 인설트하면은 dptNO라는 프라이머리 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프라이머리 키를 얘한테 담아요. 얘한테 담아요.
얘가 지금 객체야, 변수야? 객체죠. 객체는 파라미터로 넘기면 콜바이 밸류예요, 콜바이 레퍼런스예요? 콜바이 레퍼런스니까 인설트 메서드 안에서 얘를 조작해도 바깥에 있는 원본이 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설트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SQL문 수행 결과를 얘한테 담아준다고요. 그럼 밖에 있는 얘가 같이 바뀌는 거야. 참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값 뽑아내기만 하면 돼. 이 디파트먼트 안에서. getter 메서드 호출합시다. get dptn. 그럼 이제 얘를 출력하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SQL session.commit, SQL session.close.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할 때 트랜잭션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마이바티스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걸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커밋 안 해주면은 실제로 세이브가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바티스에 대한 한 턴이에요. 일단 지금 이 앱.자바에서만 봐도 메인 클래스, 지난 시간에 작성했었던 메인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코드가 상당히 줄어요. 왜냐면 SQL문 처리하는 걸 이렇게 별도의 파일에다 빼고, 그 다음에 상당수를 얘가 내부적으로 자동화를 해주기 때문에. 자, 에러 잡는 동안은 녹화를 지금 중지해 놓고 있다가 지금 다시 켰는데, 일단은 바뀐 게 매퍼스 XML이랑 config.xml은 리소시즈 폴더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게 그래들이라서 이렇게 바뀐 건데 메이브는 이렇게 안 들어가요. 네, 이게 난 것 같아. 자바소스랑 나머지 분류해 놓는 게. 그 다음에 config.xml의 매퍼 경로, 매퍼스 폴더 안에 디파트먼트 매퍼, 그리고 디파트먼트 매퍼에서 키 프로퍼티에 명시하는 게 자바에 대한 멤버 변수 이름이다. 빈즈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이라는 거. 필드 데이터베이스 컬럼 이름이 아니라 포조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이라는 거. 여기에 적는 게. 네,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